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중학교 2학년 1학기 미래인 평가문제집의 4단원의 맨 마지막 작품 이제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작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이제 평가문제집 167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4단원에서 배우는 게 화자와 서술자예요. 동백꽃에서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뭐 수업 때도 많이 말했지만, 이제 동백꽃에서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일단 서술자다. 그래서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도 역시 서술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술자의 시점이 되게 특이해. 그래서 여기 일단 먼저 말하고 가면, 우리가 서술자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두 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이 0과 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0이 남자, 1이 여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자가 두 명이고요. 주인공도 두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건 우리가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전개되는 걸 우리는 1인칭 주인공이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주인공이 이제 중간에 번갈아 가면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0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1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백꽃에서는 동백꽃도 1인칭 주인공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1인칭 주인공의 어떤 한계가 뭐였어? 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잘 알아.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잘 알지만 우리가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는 잘 알아볼라? 잘 모른다는 게 좀 한계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동백꽃을 볼 때 동백꽃에서 남자의 나의 심리는 되게 잘 알았어. 근데 그 점순이 심리는 잘 내가 뭐 바보 같아서 눈치를 못 채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됐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소설은 달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우리가 둘 다 이 중심인물이 0과 1의 내면을 둘 다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사건. 그래서 우리 동백꽃에서는 이제 닭싸움이 이제 중심 사건이었잖아요. 그쵸? 그 닭싸움에 대한 나의 생각밖에 알 수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중심 사건이 있냐면, 그 사생대회를 하죠. 이제 그리고 막 그림 1등 뽑는 대회, 사생대회에서 이제 0의 그림이 아니라 이제 1의 그림이 1등을 하게 되는데, 1등 상을 0이 받게 돼. 그러니까 1의 그림으로 0의 상을 받게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쵸? 그럼 중심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1의 시각에서도 보여주고 0의 시각에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서술자 두 명이 교차되면서 전개되는 걸 우리 뭐라 할 거냐면 교차 시점이라고 합니다. 교차 시점.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시선을 통해서 중심 사건 혹은 심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쉽지도 않은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보면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성석실 작가님. 성석실 작가님은 되게 현대 소설가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다음에 뭐 시간 되시면 성석실 작가님의 투명 인간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쌤이 개인적으로 읽고 이제 감명을 받은 작품이에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라. 자, 뿌벤 슈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 영의 나는 그래서 영의 나는 우리가 직업이 유명한 화가래요. 자신의 재능을 늘 스스로 의심해왔다.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자란 영의 나는 아버지가 학창시절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이상이 청가는 사생대회에 다른 학생 대신 나가 성의 없이 그린 그림이 장원 1등이 된 뒤에는 자기의 재능에 대해 더욱 확신을 하고 미술반에서 남들이 그림 그릴 때 놀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애는 중심 사건이 있기 전에는 노력을 했대 안 했대? 노력을 하지 않았어. 왜? 자기가 재능이 넘친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한편 일에나 여자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 수업 이외에도 피아노와 그림 과외를 받는다. 둘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말을 걸거나 아는 체 하는 사이가 아니다. 0이 나와 1이 다는 상위에 되어서 학교 대표로 군단위에 사승대에 나간다. 이번에도 0이 나가 장원을 차지하는데 이 장원을 차지한 게 1의 그림으로 0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이 그 번호를 잘못 써서 0이 대신 상을 받게 돼. 이게 중심 사건이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1이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이 여성이 일단 서술자로 먼저 나와요. 그래 보면 나는 한 번도 상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어.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개근상도 못 받았으니까
상이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1의 서술자의 어떤 성격 같은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1은 지금 의욕이 있어 없어? 의욕이 없어. 왜 의욕이 없는지는 뒤에 나와요. 자, 내게는 모자란 게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어릴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딸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여자 대학에서 가정학을 공부하다가 판사인 남편을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지. 그냥 소개받아서 결혼했다. 이제 1의 직업은 일단은 가정주부, 0의 직업은 유명한 화가 이렇게 정리하시고 1은 왜 의욕이 없었던 거야? 얘는 살면서 모자란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금수저라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제 사랑 외동딸이야. 그것도 사랑받으면 잘하다가 뭐 여대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판사를 소개받아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인생에 뭔가 고난과 시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금수저니까. 부럽다. 나도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어. 아, 참. 이게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일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가끔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면 이제 내가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쥔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적도 없어. 아이들은 예쁘고 별 문제 없이 잘 자라줬지. 자식들도 있나 봐. 자식도 잘 자라줬대. 그 큰아이가 중학교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적응에 힘이 들었지만 결국 학생회장까지 지내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지.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상이다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은 뭔가 욕심이 크게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신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얘는 모자란 게 없이 자라왔으니까. 자, 그렇지만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얘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제 사생대회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뒷면에 이렇게 번호를 적고 그거를 쫙 이렇게 펼쳐놔요. 보통 채점을 할 때. 근데 이 여자애가 번호를 잘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위 실수해서 지금 상이 바뀐 거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상이 남에게 간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니면 천수기 선생님한테라도 넘어가면. 자, 왜 안 했을까? 그때 나를 스쳐가던 그 아이 여기 밑에도 써 있지만 영을 말해요, 남자애. 그 아이 표정 때문인지 몰라. 때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나던 뭔가 찌든 듯한 그 냄새, 그 너절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영이 되게 일은 금수저잖아. 근데 영은 어땠어? 우리가 요즘 말로 뭐 흙수저 이렇게 말라져. 뭐 이런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되게 가난하게 자라온 거야. 그러니까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모자람없이 사니까 의욕이 없어. 근데 이거 말할까 하다가도 영의 그 모습을 보니까 쟤는 뭔가 이제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이거 내가 나서서 말하면 약간 귀찮은 일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이 지금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 첫 번째로 뭐 뭔가 귀찮은 일이 발생할 것만 같아. 그리고 어쩌면 그 결과 한 아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씻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약간 느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쟤는 이 영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괜히 해서 쟤한테 좌절감을 안겨주면 약간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 0이 불쌍하기도 했고 그래서 1이 이렇게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귀찮았어. 네, 스트레스였어. 그다음에 연민이 약간 느껴졌어. 네, 상관없어. 나는 그런 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좀 부럽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1이었고, 이제 0이 이제 유명한 화가라고 했죠. 현재는 유명한 화가고, 이제 0이 과거에 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이 일단 현재로 시작했다가, 0이 과거에 상을 하고 있죠. 그쵸? 현재에서 과거로 가네,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가네, 이런 거 우리 뭐라 해요? 역순행적 구성이란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동백꽃과 공통점이네요. 역순행적 구성. 자, 보면 지금 과거에 있던 일을 회상하는 거야.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어. 벽에는 전시작품들이 걸려 있었어. 글짓기는 원고지 여러 장이 쓰인 작품을 한꺼번에 벽에 앞정으로 박아놓고 넘겨가며 읽도록 해놨어. 차상을 받은 동시는
아이들이 넘기면서 침을 묻히는 바람에 글씨가 다 지워지고 원고지 앞장 아래쪽은 먹지처럼 까매졌더군. 나는 천천히 그림이 전시된 곳으로 걸어갔지. 내 그림은 맨 안쪽에 걸려 있었어. 입선작 8점을 지나서 특선작 3점을 지나서 황금색 종이 리본을 매달고 좀 떨어진 곳에 검정색 붉글씨로 장원이라고 크게 써인 종이를 거느리고 다른 작품보다 3뼘쯤 더 높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높이에. 자, 그런데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부분도 조금 잘 물어보는 편이니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단어를 몇 번 반복하고 있어? 4번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꼬꼬무라고 하시나? 꼬꼬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죠. 거기서 보면 뭔가 약간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순간 막 그런데 그때 그게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한 말을 반복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 약간 긴장감을 이제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데를 말하면서 여기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어? 이 영이 자기가 자기의 그림이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남의 그림으로 상을 받은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여기 왜 내가 갈등 고조를 쓰니? 쏘리. 긴장감 고조. 미안해. 긴장감 고조. 자, 그런데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풍경은 내가 그린 것과 비슷했지만 절대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아버지가 사준 내 오래된 크레파스에는 진작이 떨어지고 없는 회색이 히말라야 시다 가지 끝 앞부분에 살짝 쓰러지는 그림이었어. 나는 가슴이 후들후들 떨려서 두 손을 가슴을 갈써 상을 둘러보자 아무도 없었어. 난 까치발하고 손을 최대한 쳐들어서 그림 뒷면의 번호를 확인했어. 내부는 칸에 쓰인 숫자는 분명히 124였어. 124. 북한에서 무장간첩을 훈련시킨 그 124 군 부대의 124. 그렇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지금 영이 자기 그림이 아닌 걸 깨닫고 있는 순간이에요. 누가 왜 제 번호를 쓰지 않고 내 번호를 썼을까? 실수로? 이런 실수하고 제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거 알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서 제 실수를 모르고 있는 거겠지? 다음 보면 아니야 그 그림 구두로 봐서 내가 그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그린 그림이었어. 자 여기 중요해요.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영의 나는 이 그림, 상을 받은 그림이 1이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도 알고 0도 아는 거예요. 둘 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그린 그림을 봤을 거야. 그런데 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지? 상품이 필요 없어서? 번호를 잘못 실수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 봐? 나라면 가만히 있었을까? 왜 내가 그린 작품은 입선에도 들지 않았을까? 비슷한 풍경이고 비슷한 구도인데도 가만히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장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 같은 장소에 있었던 나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 벽과 히말라야 시다 사이의 빈 공간처럼 완벽했어. 나는 모든 걸 그림 속에 우겨 넣으려고만 했지 비울 줄 몰랐어. 그건 나를 뛰어넘는 재능인 게 분명했어.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영은 자신의 재능을 뭐 한다 했어, 얘들아? 영은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 사건 전에는 이 영은 자신의 재능을 이제 믿었어.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을 했다고 안 했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땠어? 나보다 더 뛰어넘는 재능을 바라보게 된 거잖아. 그치? 근데 중심 사건 후에 영은 어떻게 돼? 자신의 재능을 처음에 나왔듯이 계속 뭐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의심하니까 계속 뭐 하겠어? 노력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 영의 태도가 바뀌게 돼. 이 그림 사건 전과 후로 전에는 영은 자신의 재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노력을 아예 안 했는데 이 중시 사건 후에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기 시작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강당을 걸어 놨어. 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봐버렸잖아. 그때 이 영이 느낄 감정은 어떨까? 되게 좌절감. 그리고 부끄러움. 아, 나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도 아닌 걸로 상을 받았네? 이런 부끄러움. 그래서 열 끊어질 때였을 때 강당문을 어떤 여자아이가 걸어들었어.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검정색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어. 나는 그 여자아이를 지나칠 때 눈을 감았어. 그래, 여기 표시해놨는데, 여기서 내적 갈등이 이제 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란 뭐야? 속으로 약간 고민하는 거잖아. 그럼 영이 나는 고민했겠지. 어떤 걸 고민했겠어? 이게 내 그림이 아니라고 밝힐까 말까, 그걸 고민했겠죠? 그 고민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오는 부분, 여기가 절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내적 갈등, 근데 동백꽃에서는 우리가 외적 갈등이었죠? 점수야 내가 싸우는 거니까. 자, 보면 눈을 감지 10걸음째 걸어서 다시 눈을 떴어. 계속 보면 내가 주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해야 했을까? 이건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나는 그 사람하는 재능이 없다고 실수를 바로잡아 달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주 선생님 품에 안겨울지만 않았더라도 찾아갈 수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내 더러운 눈물로 주 선생님의 흰 옷을 더럽히지만 않았더라도 그래서 얘는 결국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얘가 상을 받고 이제 이 영의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해요. 무뚝뚝해서 칭찬 같은 걸 거의 안 해. 근데 영이 이렇게 장원을 받고 아버지가 이제 약간 아들 자랑을 듣고 좀 흐뭇해하셨어. 영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선생님 저 상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울었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제가 사실 저 그림 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래 영이. 그래서 결국 밝히지 않게 돼요. 자, 그림의 주인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그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부정할 도리는 없었겠지. 그래서 1이 만약에 자신의 그림이라고 밝히면 0도 인정을 했을 거란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선생님을 주 선생님들, 천 선생님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누구도 찾아갈 수 없었어. 왜? 부끄러우니까. 자, 그 뒤부터 나는 늘 나를 의심하면서 살았어.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와 똑같은 데를 두고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더라도 그게 포스터 물감으로 그리는 방공 포스터라도 학교에서 하는 간단한 뭐 수행평가라도 내가 가진 능력 전부를 그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 결과가 오늘 날까 의심의 결과 좌절의 결과 누군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영의 태도 변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중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재능을 믿었으니까 노력을 안 했어. 근데 이거 이후에는 나보다 같은 대상 히말라야 시다 나무 그 나무를 두고 이제 훨씬 더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애를 봐버렸잖아. 뛰어난 재능을 봐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걸까? 이렇게 의심했으니까 그 결과가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명한 화가가 됐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우리가 시점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했고요. 자, 주제를 보면 선택이 갈림길에 놓인 아이들이 겪는 갈등과 성장이다. 그래서 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에 3, 0에 3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택하느라 완전 이제 삶이 뒤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주제를 뭐 담고 있다. 주제 한번 쫙 보시고 특징 보면 인물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왜? 교차 시점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둘 다 심리를 자세히 드러낸다 했어요. 근데 현재, 과거, 현재 이거 동백꽃이랑 똑같죠? 그리고 역순위적 구성. 자, 그리고 역순위적 구성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얘들아? 중심 사건을 이제 강조할 수 있죠. 네, 동백꽃에서는 이제 닭싸움이라는 사건을 강조한 거고 우리가 여기 히말라야 시대 그림에서는 이 사생대회 사건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역사인적 구조를 사용하면 독자의 흥미를 더 끌 수 있고 네, 영의 나와 일의 나라는 두 주인공의 서술이 교차로 나타난다. 교차시점이다. 네, 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갈등과 대응 방식이 대조된다. 그래서 한쪽은 일은 귀찮아 이러고 있고 영은 혼자서 스스로 고민하고 이런 대응 방식이 대조된다. 이 말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봐둘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가원의 171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점을 바꿔봤어. 이거는 어떤 시점일까, 얘들아?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까지 다 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 타민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더 쉬울 수 있지만 긴장감이 어떻다? 덜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고 파이팅입니다. 안녕.